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록에 담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걸맞지 않다며 한 번 임기로 끝나길 바란다고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무능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건 참모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들에 비유했습니다.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proud again.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God bless you and good night.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전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볼턴 전 미국 안보보좌관, 백악관 안보보좌관 책에 관련된 것이 기본입니다. The room where it happened. 뭔가 일이 생긴 곳 이렇게 되죠. 저는 이 제목을 보고, 이 제목은 워낙은 어떤 뮤지컬 제목이죠. 저는 room도 아니고 다른 단어 it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it이 뭐지? 뭐가 생긴 거지? it. 사실 저희는 작년 봄부터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이 전환기 세계보기 이 시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할 때는 특별히 제 직함을 전환기 정의연구원장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환기 정의연구원장 김명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워낙 제가 전환기 정의연구원을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탄핵 사태가 터지면서 제 본업이 많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거의 개점 휴업이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만 제가 워낙에 했던 국제인권법과 국제법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북한 이후 뭐 통일이든 어쨌든 이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관련된 그런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이 전환기 세계보기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볼턴의 이 책이 별로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제목도 그렇고 그 it이 뭔지도 그렇게 뭐 특별히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충 다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그 볼턴이 없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은 어디로 가나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볼턴 없는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은 어디로? 볼턴이 백악관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시작을 하면서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를 떠나는 것이 사실은 미국 사람들이 뭔가 좀 불안하다, 트럼프가 불안하다라고 느꼈던 것에 대한 그 보완으로 그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었던 막강한 인해 장벽이 이제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볼턴까지 떠나고 난 트럼프의 진짜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볼턴이 떠나고 난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저희가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 터졌을 때는 사실은 중국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쩌면 코로나에 관련돼서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그런 곳이 아닌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볼턴의 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해석을 제가 하는 해석도 허용을 해주신다면 저는 볼턴이 떠난 이후 미국은 코로나라는 단어를 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금 코로나를 가지고 먼저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트럼프라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특징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어떤 경우에도
성공해왔다, 승리해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트럼프는 별로 기가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이 사태가 트럼프 자신에게도 큰 내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찬가지고요. 만에 하나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역시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트럼프는 사실은 계속해서 엄청난 자신감에 빠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서 이제 트럼프는 그 이전의 트럼프랑 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볼턴은 누구인가? 그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트럼프를 상당히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 볼턴의 책은 바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존 볼턴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 책을 쉽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그 방송의 제목을 볼턴과 트럼프와 볼턴의 기묘한 역할 분담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외 정책은 성공하고 있나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가 1시간 정도 진행될 텐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먼저 나는 뭐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연역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은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과 같이 과연 지금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볼턴이 떠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그 트럼프를 떠났습니까? 이 트럼프를 떠난 사람들은 참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렉스 틸러슨이 떠났죠. 이 사람은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에너지 전문가가 외교부 말하자면 국무부를 담당하게 돼서 굉장히 큰 이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2018년에 떠남으로써 1년 좀 남짓밖에 국무부 장관을 못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엑슨모빌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렉스 틸러슨이 떠나고 나서 트윗을 통해서 나 이렇게 답답한 사람, 정말 돌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돌같이 덤하다 그랬거든요. 되게 멍청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을 정말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렉스 틸러슨이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누가 떠났습니까? 맥메스트가 떠났습니다. 사실 맥메스트를 이은 사람이 볼턴이죠. 맥메스터가 떠났는데 이 맥메스터가 떠난 사건이나 켈리 그리고 매티스 이분들이 떠난 사건은 대체로 이유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볼턴이 떠난 것과 마찬가지지만은 이 맥메스터 장군 군복을 입었죠. 이분은 국가안보 보장을 맡았던 미국 군인이고요. 그 다음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맡았던 매티스 이분도 역시 그다지 오래 하지를 못했는데요. 매티스가 있고 제임스 노먼 매티스 역시 2018년 12월 31일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곧이어 떠난 존 켈리. 존 켈리는 처음부터 언제 떠나나 계속 그런 구설수에 있었던 사람이고 트럼프에 대해서 뭐 거침없는 거의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했습니다.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019년 1월 2일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턴이 떠났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욕을 하고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책까지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존 볼턴은 드디어 그 9월 10일에 떠났고 책도 썼어요. 그 방에서 생긴 일. 그 일이 생긴 방. 그 룸이라는 것은 이 책의 부제가 백악관 회고록이거든요. 화이트 하우스 메모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방은 결국은 그 집무실이겠죠. 오월 이렇게 룸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 이 집무실일 텐데요. 지금 백악관 트럼프 집무실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존 볼턴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작년 9월에 떠난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해고록을 낸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마 그 비밀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 전격적으로 상당한 비하를 공개를 했을 때는 존 볼튼 입장에서는 뭔가 중대한 상황이 있다. 다시는 트럼프를 재선시키지 않겠다. 좀 이런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큰 사건일 텐데 존 볼튼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미국을 위해서 차라리 민주당이 됐으면 됐지 재선되는 건 반대해. 거의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그 볼튼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것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재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또 그 이례적인 상황이고 현재 미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선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트럼프의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것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은, 그리고 제가 제목을 왜 역할 분담이라는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은 국어사전을 찾았거든요. 국어사전.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 안보, 외교 이런 것은 비슷한 단어로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안보, 외교. politics, security, diplomacy. 여러분 이거 뜻을 좀 차이를 말해봐라. 그러면은 쉽게 딱 떠오르십니까? 좀 비슷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트럼프와 볼턴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을 좀 국어사전을 찾아서 좀 뜻을 한번 먼저 오랜만에 한번 리마인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치다. 통치. 그리고 권력을 획득하고 또 유지하고 또 서로 간에 이해관계를 충돌을 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고 뭐 등등이다.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정치가. 그리고 안보는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너무나 고전적인 것이죠. 그리고 외교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한 단어로씩 정리한다면은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통치하는 것이고, 안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외교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외교를 통해서 안보를 유지할 수도 있고요. 안보를 통해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안보를 통해서 외교를 할 수 있고, 정치를 통해서 안보를 할 수도 있고, 외교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역할 분담이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가령 존 볼턴 같은 경우, 그 전에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 안보, 외교 중에 하나만 택하라 그러면 안보 아닙니까? 시큐리티. 그리고 트럼프는 정치, 안보, 외교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면 정치겠죠.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교는 일단 이제 열외로 하고요. 일단은 트럼프는 정치, 말하자면은 뭐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려할 것이 안보 말고도 많은 거죠. 그리고 볼턴은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안보를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존 볼턴이 쓴 이 책은 미국이 상당히 고전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안보라는 안전보장 또는 세계의 질서를 지킨다는 측면에서의 안보 개념에 기본적으로 서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가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볼턴의 이런 입장에 의거한 판단이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내 자리에 한번 있어 보시오, 이런 말이 쉽게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축이 무너지는 정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의 안보 정책이 성공적이었나,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존 볼튼과 트럼프 문제의 두 번째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볼튼이 떠나서 이제 다 떠난 거다. 사실은 켈리, 매티스, 맥메스트, 볼튼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공화당이나 미국의 보통 사람들에게 그 트럼프의 불안한 것을 좀 이렇게 보완해주는 인해 장막이었는데 이 인해 장막이 다 떠났다. 지금 남아있는 그 트럼프의 사람들은 이런 그 강력한 강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트럼프가 좀 다루기가 좀 쉬워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 것은 새의 눈, 말하자면 조감입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볼턴 책을 그 일이 일어난 방, 이 책을 그 아마존에서 킨들을 통해서 샀습니다. 킨들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요. 뭐 거의 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킨들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오늘은 그 책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왜 볼튼과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상당히 심각한 충돌을 하고 있는지, 볼튼이 트럼프 재선을 방해하는 이런 것이 성공할지, 볼튼은 트럼프 재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반대 효과를 내게 하는 것 아닌가, 더 공화당 사람들을 뭉치게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것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볼튼과 트럼프가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볼튼과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진 그 갈등의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일단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한 것. 이것은 볼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사실은 볼튼 이전에 맥메스트나 그 매티스가 떠난 이유죠. 이 볼튼에 따르면은 한미연합훈련을 갑자기 포기할 때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포기할 때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그 돈도 많이 들고 그냥 그만둬. 이런 식으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한미연합훈련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축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 그건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때 뭐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사실 상당히 지금 이미 그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력에 상당히 그 이미 우리가 손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갈등의 포인트는, 이것은 볼튼이 상당히 심각하게 트럼프와 대척점에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했을 때 즉각적인 반격이 사실 반격 직전에 트럼프에 의해서 멈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공격을 당하게 되죠. 나중에 결국은 그 반격을 하게 되지만 그 사우디 공격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볼턴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 트럼프와 반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을 상당히 건드린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나 갈게, 바이바이 하게 된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트럼프가 협상을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협상을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의 초대까지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이 기사가 이렇게 리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 볼튼이 한 짓이다, 뭐 이렇게 제목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볼튼이 탈레반과 협상을 위해서 이들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죠. 이것만 갖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볼턴의 입장은 미국의 고유한 입장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해왔던 그 고유한 역할이거든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저희 그 MPK, 저희 법치자유민주연대에서 수요일마다 저녁에 하는 이 그 외신 강동 모임에서 레리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Foreign Affairs에 쓴 그 아티클을 우리가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레리 다이아몬드는 우연히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벌써 20년 전에 만났어요. 정확하게 21년 전인데 제가 이분을 만난 것이 1999년이에요. 레리 다이아몬드는 미국 그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레리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참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일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미국이 전 세계에 디모크라시, 민주주의를 수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구권 교회를 도와서 상당히 큰 자유민주주의 역량을 확산시킨 것, 사실은 소비에트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북한 인권 문제가 결국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번에 그 포린 어페어즈에 쓴 글을 보면은 결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에요. 제목은 민주주의 대 유행병, 코로나, 이런 것인데요. 이 그 레리 다이아몬드가 가장 최근에 쓴 이 글은 사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때 민주주의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의 좌익들이 이 레리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서 상당히 뭐 이렇게 지원을 받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한국 좌익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가 거의 공산주의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지만은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레리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전적인 역할이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이 전 세계에 오히려 정부를 강화시키고 이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보기에 미국의 고전적인 고유한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 레리 다이아몬드의 생각은 사실은 트럼프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트럼프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치지 않았느냐, 미국이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고 지치지 않았느냐, 이제 너무 바깥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 사람들 좀 돌보자, 미국 사람들도 좀 행복하게 살게 하자. 사실 미국을 다시 great하게, 훌륭하게 만드는 힘은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미국 사람들의 복지와 미국 사람들의 삶을 좀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저는 트럼프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미국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상당히 대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고 재선도 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제 답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하면 과연 냉전은 끝났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냉전은 끝났는가? 여러분 냉전이 끝났습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더 콜드 워, 차가운 전쟁, 이 냉전이 1989년 러시아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90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인해서 사실은 끝났습니까? 지금 최근에 다시 냉전이, 제2의 냉전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쟁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것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트럼프와 볼튼을 이해하는 틀도 이 대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은 끝났는가?